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다이어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에너지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고민을 하시는 정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활 에너지. 이 생활 에너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살면서, 지내면서,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심, 저녁, 그리고 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불사르는 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운동 시간이란 말이죠. 운동 시간.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만으로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물론 하루 먹은 음식 열량을 소비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노멀하게 지내면서 약간은 편하게 소파에 누워 있거나 먹고 나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심시간이에요. 다이어트 식단을 드셨어요. 혹은 일반식을 드셨는데 평상시보다 공깃밥 반 공기, 찌개는 국물보다는 약간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하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근무 시간 전에는 포만감 때문에 약간 그래도 본인의 의자를 젖히고 이렇게 계시거나 또는 휴게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직원들과 앉아있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회사로 들어가실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전에 식사하고 와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의자를 뒤로 젖히고 그냥 반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능하면 앉아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운동 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활용하자는 얘기죠.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간단히 하기 전에 집안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슬슬 구석구석. 그리고 한번 닦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해보세요. 그냥 일어나서 시원하게 물 한두 잔 먹고 가만히 계시다가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약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도 큰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내 지방을 태우는 데는 분명히 사용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 다이어트 하면서 유지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생활 습관도 게으른 부분이 몸에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앉아서 핸드폰을 보잖아요. 이렇게 안 봐요. 그냥 보다 보면 이렇게 누워서 보고 눕는 게 편하잖아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 앉아있기보다는 살찐 고도비만이나 이런 분들은 누워있는 게 가장 편하네요. 소파에서도 누워있고 의자를 앉아도 뒤로 확 젖혀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본인 습관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생활 습관을 약간 바꿔버리면 그거는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다이어트하는 기간에 혹은 끝나고 나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기. 저는 50일 동안요 정체기가 2번이 왔어요. 2번. 정말 와, 몸무게가 진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고도비만은 몸무게도 잘 빠져요. 처음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운동하는 대로 쫙쫙 빠져요. 근데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그런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왜 그럴까 검색해보고 막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나에 맞는 답을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 저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체기를 빠르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운동은 하지 않고 식단만을 조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5일에서 6일 정도 됐을 때 정말 몸무게가 한 5, 6kg 빠졌어요. 5, 6kg. 와, 진짜 한 일주일 만에 4년 동안 고대하던 두 자릿수의 몸무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4년 정도, 4, 5년 정도를 야, 두 자릿수는 가야 될 거 아니냐, 가야 될 거냐 하냐 노력은 하나도 않고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5, 6일 만에 그냥 105kg에서 두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이어트 하는 게 막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5, 6일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무게가 쫙 안 빠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무게가 안 빠지나? 그래,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뭐 0.4, 0.5 이렇게 빠지다가 탁 멈춰버리니까 한 3일째 됐을 때는 야, 이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나의 한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똑같이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정책이라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다 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정체기가 됐을 때는 내가 하던 걸 바꿔라.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운동도 하지 않고 식단만 단백질로 바꾼 다음에 밥 먹거나 천천히 산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삶은 계란 2개와 고구마를 먹었잖아요. 첫 번째로 한 건 밤에 삶은 계란 2개, 고구마 하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계속 했던 거를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 두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보다는 두유를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슬슬 소화시키기 겸 슬슬 천천히 걸으면서 산보하던 거를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운동을 시작한 게 빠르게 3바퀴 걷고 천천히 2바퀴 걷고 빠르게 3바퀴 걷고 천천히 2바퀴 걷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정체가 딱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검색을 했어요. 한 3일, 4일 이걸 했는데 안 돼. 그래도 몸무게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했더니 아마 그분이 살뺀남이라고 하는 한의사분 채널일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생활의 패턴을 바꿨는데 무게가 감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고 당신의 신체는 빠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치는 줄지 않더라도 그냥 운동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계속했어요. 1시간씩 계속했습니다. 3, 4일 동안 안 빠지던 게 5일 차부터는 약간 수치상으로도 약간 변동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차 넘어가면서는 다시 0.4g 정도가 킬로그램 정도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정체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은 계속했어요. 똑같이 야식 끊고 두유 먹고 단백식단 운영하고 운동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바퀴, 천천히 2바퀴 이렇게 돌던 거를 이제 10바퀴 그리고 2바퀴 파워워킹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빠졌어요. 쭉쭉쭉 빠졌습니다. 쭉쭉쭉 빠졌는데 다시 두 번째 정체기가 온 게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정확히 무게가 96.5kg였을 때 와, 그때는 한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처음 정체기에는 수분이 빠지면서 왔던 거고 그 한 달 뒤에 정체기에서는 지방이 빠지다가 온 정체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일주일 정도가 갔어요. 일주일. 운동도 한 달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 막 96.5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행동은 두유를 끊었어요. 두유가 뭐 사다 놓은 게 한 박스가 다 떨어진 상태였고
그때부터 아예 야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정체기 때 탈피한 방법은 물론 야식을 아예 끊은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가 물을 다이어트 하면서 물을 꾸준히 먹긴 했는데, 그래도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2리터, 3리터의 물을 먹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살면서 물을 많이 먹는 체질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못해도 1리터 이상은 꼭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뭐 예전에 한참 일할 때는요, 하루 6, 7잔도 먹어요, 커피를. 그런데 그것도 커피를 저는 라떼만 먹습니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또 30일, 그때 두 번째 정체기 때도, 정체기 이후에는 저는 커피도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시럽을 넣지 않은 아예 블랙커피, 그거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커피 자체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콜라는요, 제가 다이어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원래 콜라는 안 마시고 있었어요. 탄산은 원래 끊었었어요, 그 전부터. 커피 대신에 물을 마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두 번째 정체기 때는 아예 야식을 끊어버리고 그냥 단백질 식단만 하고, 그리고 커피를 블랙으로 또 바꿨어요. 그리고 또한 수분량을 굉장히 늘린 겁니다, 섭취 수분량을. 운동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운동도 10바퀴 막 이렇게 걷던 걸 20바퀴 아마 그때 늘렸어요. 운동도 2배로 늘리자. 그래서 제가 10바퀴 돌고 2바퀴 쉬던 거를 20바퀴 돌고 2바퀴 쉬고, 20바퀴 돌고 2바퀴 쉬고, 이걸로 바꿨어요. 운동량도 늘리고, 밤에 먹던 모든 그런 곡물도 끊어버리고, 물 마시는 수분의 양은 늘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진짜 그때는 정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운동을 파워워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체중의 변화가 없으면 꾸준히 하시면 돼요. 내가 꾸준히 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늘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하다가 정말 체중 변화라던가 내가 더 이상 운동에 효과가 없을 때 그때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열심히 한 달 하다 보니까 이거 20바퀴 30바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늘리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운동이 효과가 있으면 굳이 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더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20바퀴씩 4번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80바퀴. 그죠? 이거를 굳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20바퀴씩 5번을 돌 필요는 없어요. 그냥 20바퀴씩 4번 돌던 건 5바퀴 돌지 말고요, 20바퀴 돌던 걸 40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2바퀴 천천히 쉬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운동 효과는 더 높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정체기는 그렇게 탈피를 했어요. 근데 제가 50일 동안 정체기가 2번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짧은 정체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92.5kg였을 때. 92.5kg였을 때 정말 2.5kg 남겨놓고, 여기 길게는 아니에요. 한 3일? 3일 정도 그때도 약간 왔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체기, 이게 3일 정도 92.5kg에서 내려가질 않으니까 또 정체기가 왔나?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단백질 식단에 이제 몸이 배기 시작하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안이해졌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먹고 야채 먹고 이런 식단에서 때도 아닌데 갑자기 고구마를 하나를 먹는다거나, 바나나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는 92.5kg잖아요. 그러니까 10kg 이상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뭔가를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다시 본연의 식단으로 가고, 또 운동도 이제 그때는 거의 다이어트 끝날 때쯤 온 것이라 50바퀴 그냥 돌았고, 근데 그건 한 2, 3일 정도 됐으니까 2, 3일 정도 92.5kg에서 멈췄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정체기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체기가 딱 오면 고민은 굉장히 많이 돼요. 2, 3일 동안 무게가 멈춰버리면 고민이 정말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꾸준히 운동할 때 뭐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 올리면 됩니다. 먹는 건 그대로 바꾸지도 않고, 대신에 식단 외에 불필요한 섭취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 30일 정도 유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끊어요. 그때는 해보시면 알아요.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뭐 야식에 먹고 밤에 먹고 뭐 밥 먹고 중간중간 먹는 거를 못 끊겠지만 못 끊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면 다이어트 도움되는 걸로 바꾸라는 얘기고, 다이어트를 30일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차없이 끊을 수 있는 그런 소화량을 갖게 돼요. 위도 이제 늘어났던 위가 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체질이 바뀌어져 있어요, 몸이. 사실은 이 정체기라는 것도 굉장히 다이어트의 적이긴 하지만 탈피하는 것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수월하긴 해요. 근데 검색이나 무슨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한 달 동안 정체기가 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런 굉장히 많아요. 길면 뭐 어디서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길면 3개월도 가는 분이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과체중인 사람은 정체기가 왔을 때 운동량만 살짝만 늘려줘도 금방 정체기가 해결되는 부분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과체중인 고도비만인 분들이 정체기가 왔을 때는 크게 뭔가를 바꾸기보다는요, 식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식단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식사 시간 외에 내가 먹나만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크해 본 다음에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파워워킹을 약간만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4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뜨겁고 더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야외에서 제가 50일 동안 15kg를 감량을 했는데, 여러분도 못할 건 절대 없어요. 이빨 악물고 식단만 바꾸시고, 2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식단을 먹어도 본인이 충분히 먹을 만큼 드시라는 말이죠. 앉을 때도 젖혀놓고 앉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가능하면 꼿꼿이 앉아있고, 가능하면 움직이고, 그리고 운동을 피트니스 다니면서 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 식사 하시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빠르게 1시간 정도 걸으세요. 그리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성공한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식단. 그것만 해도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운동.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빠르게 걷기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과 식단으로 몸이 길들여질 때는 그냥 평상시에도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비해라. 이 3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당신은 2달 안에 살 빠집니다. 100%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비만은요, 정말 건강과 정신건강까지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꼭 식단과 운동 열심히 하셔서 계속 실패했던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다이어트 영상은 이렇게 4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이어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와 태국에 사는 생활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봐주신 여러분들도 태국에 사는 저의 사는 모습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